1893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호안 미로는 견고한 화면 구성과 내용을 중시했던 당시의 19세기 미술 사조에 자연스레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술계에 입문할 무렵 이미 야수파는 해체되어 그림의 여백과 내용이 재해석되기 시작했고 다다이즘은 반예술을 지향하고 나섰습니다. 미로는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이용했던 그림 대신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미술계도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젊은 화가는 그들에게 항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죠. 또한 자신의 영역과 정체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미로의 아버지는 타라고나에서 보석상과 시계 제조업에 종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바르셀로나를 떠나 금속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죠. 어머니는 마요르카 지방 가구상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미로는 수줍음 많고 상상하길 좋아하는 어린이였습니다.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매년 조부모와 함께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면서 좀 더 풍성한 환경에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수한 시골에서 살았던 미로는 화려한 거리와 건축물들을 기억해 두려는 듯 스케치북에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았던 장소는 잊지 않도록 노력했죠.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여름과 가을이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나는 이 시골 마을을 다시 찾곤 했습니다. 1907년 14살이 되던 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중학교를 마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상업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명한 미술학교에도 등록을 했죠. 피카소의 아버지가 가르치고 있던 학교로 9년 전 피카소가 일시적으로 공부했던 곳이었습니다. 17살에 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부기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미로는 당시 생활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족과 싸우고 그림을 포기했다. 불행했다. 회계장부에 그림을 그려 해고당했다. 19살이 되었을 때 온전히 그림에 몰두하고 싶다는 열망에 바르셀로나에 있는 미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님은 화가가 되려는 미로의 결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후 1915년 미로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1917년까지 매년 석 달 동안 군복무를 수행했습니다. 1917년 작품 몬트루이그의 풍경입니다. 1917년의 대부분을 친구와 바르셀로나의 스튜디오에서 보냈습니다. 몬트루이그에서도 같이 지냈던 친구였죠. 친구의 가족은 1911년에 산 농장이 있었던 타라고나 마을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몬트루이그는 미로 작품에 있어서 진정성을 얻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초기 작품에서는 당시의 화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고흐를 능가할 만큼의 강렬한 표현을 선호하던 야수파에 더욱 심취했고 특히 마티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실험 정신으로 정물화, 조상화, 풍경화 등을 그렸습니다. 반면 1914년 작품으로 추정되는 유화 농부를 보면 고르지 않게 뭉개져 있는 무거운 손놀림과 일말의 미덕도 발견할 수 없는 모호한 모티프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보는 이들은 미로 자신의 손과 눈, 그림을 일치시키려고 한 노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개인전은 1918년 1월부터 3주 동안 달마우 화랑에서 열렸습니다. 1914년부터 1917년 사이에 제작한 64점의 유화와 여러 점의 대생이 전시되었습니다.
몇몇 작품은 폭력적인 이미지 때문에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전시됐던 1917년의 작품 이시 리카르테의 초상에서는 일본풍의 프린트를 첨가하는 등 강렬한 야수파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카르테의 옷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굵은 선이 뒤쪽에 보이는 섬세한 이미지와 충돌하고 있죠. 얼굴은 만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표현 양식은 로마네스크의 초상화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역시 1917년 작품인 시우라나 마을은 몬틀로이그의 언덕과 풍경을 그린 것으로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옮겨놓았죠. 반복적인 전묘법으로 색감을 더 깊게 연출하고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낸 분놀림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노랑과 초록, 파랑과 보라색을 대비시키며 마치 색이론을 시험하는 듯하죠. 역시 1917년의 작품인 정무라 남과 북에서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문화적인 소재들이 표현되었습니다. 분리되어 배열된 색, 탁자 위, 민속품과 노래, 유리그릇 문학작품들이 바로 그것이죠. 서 있는 누드입니다. 1918년 미로와 뜻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화가 구스타프 크루베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1918년에 제작된 농원입니다. 1918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몬틀로이그에 머무는 동안 미로는 4개의 풍경화를 완성합니다. 노새가 있는 야채밭, 벽돌 공장, 폰트리가 있는 집, 그리고 마차길이죠. 노새가 있는 야채밭은 섬세하고 정밀한 작품으로 작은 것들을 소중히 했던 미로의 내면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미로가 말하기를 마차길에서는 태양의 광휘를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고 시골길에 깔려있는 잔디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잔디는 나무와 산과 같이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풍경은